여러분 방금까지는 커피숍의 기능과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의문문에 대해서 알려드렸었고요. 지금은 한국의 커피 문화가 어떠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 또는 외국인 친구한테 물어볼 때에는 너의 나라에서 커피 문화가 어떠니?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의문을 만드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처럼 말씀하실 수 있어요. What are coffee shops like in your country? 하실 수 있는데 이 문장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날씨가 어때요? 한번 문장을 말씀해 보시겠어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반복을 했었죠. How's the weather today? 그죠? 또 다른 방식. What 이라는 의문사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뒤에 한 가지가 더 와야 똑같은 의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 like라는 표현이에요. like가 동사로는 좋아하다잖아요. 근데 전치사로는 뭐뭐처럼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what like 하면 what이 무엇이고 like가 뭐뭐가 같은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뭐와 같니?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how's the weather today? 하고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를 적용하자면 한국에서 또는 너의 나라에서 커피숍이 어떠니? 라고 하고 싶을 때 How are coffee shops in your country? 하셔도 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쓰는 구어체적인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What are coffee shops like in your country? 하시게 되는 거죠. 또는 두 번째 문장처럼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어떠한 동사가 쓰였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What do coffee shops look like in your country? 이렇게 쓰였죠. 위의 문장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위에는 are like이고 밑에는 do look like 이렇게 쓰였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비동사 플러스 like 뭐뭐와 같다라는 것이고 look은 보인다라는 것이고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처럼 보이니 커피숍이 in your country 너의 나라에서 위하고 아래는 거의 똑같은 의미고 형태만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에는 비동사 플러스 like 뭐뭐와 같다라는 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밑에는 무엇뭐처럼 보인다 해서 look이라는 일반 동사를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었다라는 거. 혹시나 그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거에 있어서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비동사인 경우와 일반 동사인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차이인데 비동사의 의문문 같은 경우는 주어하고 동사가 있을 때 순서만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 이 첫 번째 문장의 평서문은 coffee shops are like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의문문이기 때문에 are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coffee shops가 들어가게 된 거죠. are coffee shops 어쩌고 저쩌고 된 것이고요. 의문사는 당연히 의문문은 맨 앞에 오기 때문에 의문사를 추가하기 원하는 경우는 그냥 맨 앞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What are coffee shops like in your country?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된 거고 일반 동사의 의문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do라는 조동사를 활용해야 돼요. do 또는 does 또는 did가 맨 앞에 와야겠죠. 이 do나 does는 현재일 경우 did는 과거일 경우 did라고 써주는 거고 현재일 때 3인칭 단수면 does고 3인칭 단수가 아니면 do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해두세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 do 조동사를 써야 되는데 과거면 무조건 did고 현재라고 할 때 이게 3인칭 단수면 does고 그렇지 않으면 do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쓴 다음에 주어를 쓰고 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이 오죠. 동사 원형 RV라고 표현해 볼게요. 제 얼굴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네요. 어이구.
비동사, 조동사의 의문문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의 순서만 바뀌죠. 일반 동사 의문문 같은 경우는 두 조동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과거일 땐 did, 현재일 때 3인칭 단수면 does, 그렇지 않으면 do로 하고 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게 되는 것이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의문사를 넣고 싶으면 맨 앞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What do coffee shops look like in your country? 라는 형태의 문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태까지 커피숍의 기능과 변화 또 한국의 커피 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죠. 그랬을 때 공통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대답할 거리들과 그 문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한국의 커피숍을 생각해 볼 때 뭐가 떠오르세요? 요즘에는 집 앞에만 나가면 커피숍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커피숍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있다라는 거,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네, 많이 있다라고 할 거니까 there is가 아닌 there are 써줘야 되는 거고 there are so many coffee shops 이렇게 하게 되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커피숍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에. 그 다음 요즘, 지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these days라고 해요. 어떤 분들 nowadays도 쓰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nowadays 같은 경우는 사실 구어체에서는 잘 안 써요. 그냥 these days라고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이걸 입에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re are so many coffee shops in Korea these days.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근데 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가 어땠고 지금은 어땠고 이렇게 생각하려면 복잡하니까 지금 어떻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추가만 해주시면 돼요. It wasn't like that before. 그게 지금 it이 가리키는 거는 그 상황 자체예요. it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할 수도 있고요. 주어가 길어질 때 진짜 주어는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의 역할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시간, 거리, 날씨, 어떤 상황들을 간단하게 말해서 뭐를 주어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it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 wasn't like that before 하게 되면 예전엔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상황이 아니었다. 뭐뭐와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before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식의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는 이 두 번째 문장 조금 설명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데 used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used to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발음 잘못하시는 분들 used to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used 라고 붙여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과거의 상태, 습관을 나타내요. 그래서 뭐뭐 하곤 했었다 라는 표현인데요. 지금은 뭐뭐가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didn't 앞에 써주게 되고 used to는 여기에 ed를 뺀 상태로 그냥 쓰게 되는 거예요. used to. 그러면 뭐뭐 아니었다 라는 거예요. used to는 과거의 상태나 습관을 나타내는 조동사 뭐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러지 않곤 했다라는 부정을 나타내고 싶을 때 앞에 didn't을 붙이고 그 다음에 used에서 d를 빼고 그냥 use를 써요. 그럼 나머지 to를 써주게 되면 뭐뭐가 아니었다 아니곤 했다라는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It didn't used to be like that before.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There were not so many before. 여기에 there are so many 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커피숍이 있다라는 거고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있다라는 비동사의 과거에 were를 써줘야 되는 거고 없었다니까 not을 붙여서 there were not so many there were not so many before 하시거나 아니면 축약된 형태로 there weren't so many before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아까 있다 없다라고 할 때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have 동사를 쓰시고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니까 we didn't have so many coffee shops like this before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렇게 많은 커피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like this 이와 같이 이전에는 그런 표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많지가 않았다 라고 할 때 so many coffee shops like this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도 한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커피숍을 왜 가고 무엇을 하는지 의 표현인데요. Korean people, 한국 사람들은 뭐를 해요? 커피숍에 가죠 일단. 그래서 고동사를 일단 쓰고 본 거고요. 커피숍에 가는데 뭐 하러 간다?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to 부정사를 쓰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가냐면 enjoy, meet, and take some rest. 다시 한번 뭐 하기 위해서 가요? To enjoy drinks, 음료수를 즐기기 위해서 가고 meet people and hang out, 사람들을 만나고 행아웃 하기 위해서 가고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거 앞에는 and를 써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and take some rest. take rest 같은 경우에는 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take some rest는 조금 쉬다, 약간의 휴식을 취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ake rest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음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말의 리듬상 take some rest 하시는 게 훨씬 더 발음하기도 편하고 리듬감도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제가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실 텐데 그래서 저는 항상 take rest라고 하기보다는 take some rest라고 하는 편이에요. 둘 다 문법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말하기 편한 쪽으로 항상 익혀두시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음료수를 즐기고 사람들을 만나서 행아웃하고 조금 약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밑에 문장 같은 경우는 위에랑 다 똑같은데 not only but also만 추가를 해놨어요. 이 부분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조금 조심스러운데 not only A but also B 하게 되면 뭐뭐뿐 아니라 뭐뭐도라는 뜻이거든요. 이 음료수를 즐길 뿐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행아웃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러도 간다 라는 식으로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첫 번째 문장만이라도 버벅거리지 않고 한 문장을 풀 센텐스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한국의 커피숍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커피숍들은 create은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문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make culture도 가능하지만 create culture 하면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커피숍들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Coffeeshops are making, coffeeshops are creating many different cultures on their own. 만들어내고 있는데 많은 다양한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different이요. 이게 다른이란 뜻도 있지만 다양한이란 뜻도 있거든요. many different cultures 하면 많은 다양한 문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커피숍들은 만들어내고 있는데 많은 다양한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on their own 하게 되면 스스로 이런 표현이에요. 커피숍들은 그 자체로 다양한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커피숍 in Korea, 한국의 커피숍은 뭐냐면 매우 중요한 또는 큰 부분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in our lives, 우리의 일상에서, 삶에서 우리 얘기 때문에 life가 아니라 lives 라고 써준 거예요. 알겠죠? my life, your life, our lives, their lives 이런 식으로 수를 일치시켜 주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life가 아닌 lives가 쓰였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위에는 왜 are 써놓고 밑에는 is 썼어요? 라는 질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위에는 커피숍들이라고 복수 명사를 썼기 때문에 are가 온 거고 밑에는 물론 coffeeshops in Korea are 하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한국 커피숍을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한국에서의 커피숍 일반적인 그 개념이라고 할 때는 하나로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re가 아닌 is가 오게 된 거고, 그래서 한국의 커피숍은 매우 중요한 큰 부분이다 우리 삶에서 라는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자기 그 커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자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험장에서 또는 외국인 친구 앞에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좋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be proud of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다 라는 뜻이 돼요. 자랑스러워하다. Korean people 복수 명사니까 비동사로 are 쓰셔야 되고, Korean people are proud of 뭐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요? Their unique coffee cultur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또는 their unique coffee shop culture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그들의 유니크한, 특별한, 고유한 이런 뜻이죠. 커피숍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러워한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세 가지 문장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고 또 쉽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구문이에요. 꼭 입에 붙였다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 커피숍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많은 다양한 문화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한국에서의 커피숍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부분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고유한 어떤 커피숍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냥 그것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 라는 식으로 이 세 가지 구문 활용해서 어떠한 문화에 대해 설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키 스트래티지 리뷰 하고 마무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대화 소재 자체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로 대화를 한다고 할 때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많은 경우에 문장을 만드는 방법보다는 도대체 무슨 토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무슨 세부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카페 같은 경우는 사람, 분위기, 음료수, 장소이다 보니까 위치, 이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 주제로 이야기를 해낼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또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렵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쉽게 최대한 쉬운 문장 구조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다르게 바꿔서 표현할까를 고민해 주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영어적인 사고방식을 익히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스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사고방식을 익히는데 필요한 도구로서의 단어나 수거나 구문을 공부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숙제는 입으로 영작하는 훈련이에요. 글로 영작하는 훈련은 사실 아무리 글로 잘 쓴다고 해도 말로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학습 자료가 있으면 왼쪽에 한국말만 보고 오른쪽을 스펠링 보지 않고도 버벅거리지 않고 풀 센텐스를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게 그 정도까지 훈련을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꼭 해보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미리 10문장 정도 적어보시고 그게 잘 써졌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을 드리거나 첨삭을 해드리면 실제 그 문장을 토요일날 가져와서 써보실 수 있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 숙제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공휴일인데 잘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공휴일은 그 다음날 직장에 나가야 될 거 생각하면 좀 끔찍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는 수요일날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동안 강의 잘 들어주시고 복습까지 입으로 영작하는 훈련 최대한 자주 많이 반복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